네,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캔들 강의 8강 강한 지지와 강한 돌파 그리고 의미 있는 캔들 관련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저항이란 특정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는 형태를 저항이라고 말하고, 지지라는 것은 특정 가격을 버텨주는 형태의 모습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메이저 세력들의 심리적인 생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오늘 이제 이것을 실질적인 차트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5가지로 조금 제가 구분해서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 강한 저항이란 돌파되면 강한 지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어느 순간 여기 이렇게 돌파가 나왔으면 여기가 또 이 구간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색은 저항의 구간이고 같은 가격대이지만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 파란색은 지지의 구간이 된다.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저항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강한 저항은 뭐냐면 첫 번째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하락했을 때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라든지 장대 응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가격들을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했을 때 강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가 됐던 구간을 이탈시켜 놓는 자리에서도 이 파란색이 강한 지지가 이루어졌던 구간이고, 이 빨간색이 저항이 되는 구간인데, 여기가 많이 지지가 될수록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을 강대 양봉으로 거래량을 많이 실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구간은 어떻게 된다? 다시 지지 구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파란색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파하는 캔들의 거래량을 보아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한 저항의 구간에서, 이런 저항의 구간에서 이것을 돌파했을 때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준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형성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고 림백 혹은 리테스트 구간을 확인하라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돌파했을 때 이 시점에 매수를 못했다면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를 한번 리테스트, 림백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을 지킬 수 있는지,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첫 번째 매수의 구간이고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면 2번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림백, 리테스트 구간을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의미 있는 캔들이 곧 매매의 근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 있는 캔들은 결국에 이 돌파하는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저항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의미 있는 캔들, 돌파하는, 이렇게 돌파하고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발생시켜 있는 이 캔들이 매매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이 캔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넘어줬다는 것은 왜 이러한 저항 구간을 이 캔들이 넘겨줬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실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죠. 근데 이게 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왜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을 다 받아먹으면서 이걸 올렸을까요? 이 구간을 더 높이 팔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캔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캔들 기준으로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 녀석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림백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의미 있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림백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의미 있는 캔들 기준으로 이 박스권 안쪽에 들어왔을 때 다시 내려오더라도 여기가 강력한 지지의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그어서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매매를 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에 성공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 아크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저항의 구간을 맞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봉상 봤을 때 굉장히 차트가 지저분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주봉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지지와 저항을 긋는 데 있어서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어디였나요? 여기죠.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다가 이탈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 요런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강력한 저항이 발생한 구간에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해줬는데 결국에 돌파를 못하고 어때요? 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주봉상이라서 이 기준이 좀 큽니다. 여기 구간이 큰데 이거를 일봉으로 좀 넘어가면 782 일봉으로 다시 넘어갔어. 782 이 구간이 굉장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봉을 설정하면 2봉이 되겠죠. 이게 몸통으로 넘어갔던 봉이니까. 그러면은 이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얘는 여기 박스 안에 들어오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넘어갔을 때 매매를 한다면 강력한 상승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림백 자리가 안 나왔느냐, 이 구간에서 당연히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갔죠. 이 저항대를 넘어갔는데 림백 구간을 만들고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을 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엄청난 거래량,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제일 큰 거래량이 어디서 발생했다? 여기서 발생했다. 여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큰 바뀜이 나온 거다. 높은 구간에서 팔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승을 만들기 전에 저항대가 어디예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계속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계속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한번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넘어간 녀석의 기준이라고, 여기 이렇게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설사 이렇게 못 잡았더라도 여기 구간에 들어왔어요. 기준봉, 의미 있는 캔들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 기준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물론 이 전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지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판등을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지지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가 발생하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 구간에 내려왔을 때 첫 번째 구간이 가장 세다,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건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런 낭떠러지에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바닥에 맞고 나서 리바운딩 됐을 때는 꼭대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올라와요. 그리고 점점점 이 리바운딩이 약해지면서 공은 멈추게 되잖아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리바운딩이 가장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이런 강력한 지지 구간에 왔을 때 첫 번째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아발란체를 좀 보면 여기 강력하게 저항 구간이 어딘가요? 제가 딱 그어놨죠. 요 구간 지금 강력하게 주봉상 봤을 때 저항의 구간을 만들고 있죠. 못 넘어가요. 리바운딩 됐다가 이렇게 다시 빠지는 구간, 저항의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가 이거 넘어가는 봉이 뭐예요? 여기죠, 여기. 이 봉. 그럼 이 봉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추후에 나중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준에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저항이 있던 구간을 넘어갔던 캔들 기준으로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쫓아가는 거죠. 돌파 매매 1,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돌림 매매 2,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거래량 보세요. 평균 거래량보다 굉장히 높은 거래량. 그럼 여기보다는 좀 작지 않나요?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넘겨준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여기 4시간 봉으로 좀 가면 여기서도 분명히 림백이 있어요. 돌파하고 나서 림백이 있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저항이 강력한 지지로 변했을 때 그 캔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매매에 접목을 시킨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훨씬 더 강력한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하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예시를 조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요일, 금요일 8시마다 방송을 하니까 그때 와서 실시간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강의는 강력한 지지, 강력한 저항, 그리고 의미 있는 캔들의 돌파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숫자파동의 편을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